염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우리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예요. 염소는 화학 기호로는, 원소 기호로는 CL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청소나 이렇게 계단 청소할 때, 엘리베이터 청소할 때 락스라고 하는 냄새 독하게 나온 거 있죠. 그것은 염소, 그 락스는 성분이 염소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염소가 기화돼서 나오는 냄새가 있어요. 그걸 이제 CL2 가스라고 그러죠. 이게 염소 가스예요. 수분과 만나면은, 물과 만나면은 바로 염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단백질을 파괴시켜요. 염증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염화물 중에 염산이죠, 염산. 위산도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화학실에서 화학 실험할 때, 화학 시간에 화학 실험할 때 염산을 가지고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면서 폭발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를 맡을 때 이렇게 손으로 붙여가지고 냄새를 맡으죠. 직접 맡으면은 여러 가지 독성 물질, 강한 산성 물질 그런 기체를 맡을 때는 이렇게 슬쩍 흘려가지고 옆에 살짝 맡는 거죠. 직접 맡았을 때 후각 신경이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계단 청소나 화장실 청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들 늘 진하게 코를 막고 들어갈 정도로 실제로 코를 막아야 돼. 그 냄새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일상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그분들 눈 안 좋고요. 눈에 이 각막들이 상해요.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지 쪽이 다 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직업을 택하지 않았으면 쓰겠고요. 혹시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택했다 하시면은 가능한 한 약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마시고 잽싸게 하시고 얼른 나와야 돼요. 이 염소, 수돗물 소독하는 수돗물의 세균 번식, 염소는 수돗물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세균을 죽이죠. 정수장에서 세균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오는 상수관 내에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정에 와가지고 물탱크, 옥상의 물탱크 또는 지하의 물탱크에 여기에 또 이렇게 저수가 되죠. 이 저수되는 과정에서 또 세균 번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걸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지표수이기 때문에 이 지표수가 가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게 소독을 안 하게 되면은 이런 정수 처리 또는 살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염소,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오존으로 해요. 선진국 같은 데서는 몇 개 국가에서는 오존. 왜냐하면 염소의 유해성. 이렇게 함으로써 유해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존으로 하는데 오존은 좀 가격이 비싸죠. 오존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만 오존도 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유해성. 오존도 해가 있는 거고, 오존에 해가 굉장히 많아요. 치아 부식, 이게 오존도 치아 부식이랄지, 치아 백화 현상이랄지, 아무튼, 그리고 또 내과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염소는 이미 방광호에서부터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것을 오래전부터 이것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수돗물 속에 정수장에서 염소의 함량을 엄격히 규제를 하죠. 그렇지만 여름에 이제 수인성 질환이 많이 생길 때는 좀 더 또 진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염소 처리도 안 좋다, 오존 처리도 안 좋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생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지하수. 근데 지하수도 오염되어 있지만은요. 아무튼 품질이 입증된 지하수 그리고 생수. 생수하고 지하수는 차이가 뭐냐? 사람들은 생수가 지하수다. 그건 아니에요. 생수는 지하수를 처리한 거예요. 생수 자체를 유통시키면은 생수가 완벽하게 묵인 처리 안 돼 있죠. 어느 정도 자연 상태에서 물을 뽑아 올린 상태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물을 뽑아서 취수를 해요. 취수를 해서 병에 담죠. 병에 담는 순간에 이미 공기 중에 있는 균들, 곰팡이균들이 오염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 지하수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통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을 시키려면은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리해서 만든 게 생수죠. 이 생수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또 생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염소로 일단은 죽여요. 이거 염소 처리를 해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염소 처리를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이 염소를 전부 제거해요. 그래서 생수 시판할 때 이게 그 생수 우리 페트병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이 물을 이제 검사할 때는 잔류 염소를 측정하는 거죠. 요 속에 잔류 염소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그게 한계치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이제 것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생수죠. 그래서 이런 물보다는 당연히 생수가 낫죠. 좋은 지하수를 써서.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해양 심층수죠. 이 해양 심층수는 왜 해양 심층수냐 아시는 분은 충분히 잘 아시고 있겠지만 북극의 빙하, 북극은 육지가 아니죠. 남극은 굉장히 큰 대륙이죠. 그래서 남극 대륙이 있고 남극 대륙 위에는 이 땅 위에는 어마어마한 대륙이죠. 땅 위에는 이렇게 얼음으로 덮여 있는 거죠. 이게 남극 대륙의 평균 얼음 두께가 2.2km예요. 두께가 남극 대륙 위에 땅 위에 흙 위에 쌓여 있는 평균 얼음 두께가 2.2km.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남극해에도 이제 빙하가 있고, 근데 북극은 그냥 말 그대로 북극해 얼음이 떠 있는 거죠. 북극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빙산이죠, 이제.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이 몇 프로? 5%인가? 2% 정도인가? 여기에 전체 크기의 2% 정도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온 변할지 아니면 또 물의 흐름에 의해서 여기에 녹아요. 빙하가 녹죠. 녹으면은 녹아서 이게 이제 기온이 차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서 이게 물이 비중이 높아요. 일단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서 해저로 흐르죠. 이렇게 이 물이 흘러서 점점 올라가요. 올라오면서 따뜻해지니까. 이제 여기서 알래스카라고 해보세요. 쭉 내려와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쯤 올라오면은 여기가 뭡니까? 블라디보스토크. 더 올라오면은 쭉 올라가죠. 그럼 여기에 이제 두만강 쪽으로 왔다고 해보세요. 해주 쪽으로. 그 다음 또 해주 쪽으로. 아니, 해주라겠네요. 동해안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여기 지도가 있어. 참 잘 그렸네. 여기 보면은 동해안 여기 여기 38선 휴전선 요걸 물을 뽑아 올려요. 깊이 저 바다 밑에 시추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뽑아 올리죠. 근데 이미 요때 여기는 순수하게 얼음이 녹는 물이죠. 여긴 이 얼음은 민물과 즉 담수와 해수가 섞여 있어요. 여기 섞여 있는 물이에요. 섞여 있는 물이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바닷물과 섞이죠. 저기 알래스카에서 뽑아 올려오면은 시베리아 쪽 그쪽 여기 알래스카 이거 거기 무슨 만이죠. 그쪽에서 만약에 직접 깊게 넣어서 뽑아 올리면은 담수하고 회수해서 사실상 민물이에요. 즉시 먹을 수 있죠. 근데 올라오면서 해수하고 섞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짜요. 짜지만은 이 빙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 미네랄이랄지, 왜냐하면 이 빙하를 이룬 이 물은 이게 원래 지표수예요, 지표수. 그래서 많은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지구가 덮였을 때, 그때 이제 이 얼음으로 전부 다 남극에 이렇게 쌓이고, 북극에 쌓이고, 그러면서 이 물들이 얼음으로 되면서 다시 육지가 나타나는 걸로 돼 있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다시 지구가 덮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뽑아 올려 가지고 짜기 때문에 여기 육지로 와 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 처리하는 공장이 거기에 써져 있죠. 우리 해양심층소에. 그래서 너무 짜니까 염분을 좀 제거를 해요. 염분을 제거해서 특별하게 일반적인 해양심층수는 물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경도를 낮춰요. 경도를 낮춘단 말입니다. 경도를 낮추면 물이 연해져요. 즉 연소화가 되죠. 그래서 물을 연수냐 경수냐에 따지죠. 빗물은 경수예요, 연수예요? 경수죠. 왜냐하면 많은 미네랄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경도를 나타내는 것은 물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양이에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으면은 물이 뻣뻣해요. 여기는 칼슘 이온들이죠. 칼슘, 마그네슘 이온. 이온들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들은 경도가 높아요. 그래서 세제를 이런 경도가 높은 물로, 특히 지하수는 경도가 높아요. 강물로 빨래하는 게, 특히 수돗물로 빨래하는 것은 상당히 경도를 낮춰놓은 거예요. 경도가 심하게 경도를 낮추고, 아니면은 지표수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의 물을 쓸 때 그 취수원이 그 물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어디를 갔더니 물이 부드럽고, 머리를 감았더니 어디를 갔더니 어느 지방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갔더니 그때 머리카락이 똑같은 샴푸를 쓰는데 머리 손질한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다. 이게 뭐냐면 경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도가 높은, 즉 미네랄,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많은 이런 물들은 세제를 했을 때 이들이 세제하고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제가 기능을 못해요. 세제가 때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기름기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들과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물속에 들어있는 이런 이온들과. 그러니까는 세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도 샴푸를 했어요. 또는 비누를 했는데 때가 안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비누나 샴푸에 있는 그 세제 성분이 이들과 결합을 해버리니까. 그 효과를 못 보여주죠. 비누의 효과를. 그리고 물이 맛이 없어요. 심지어 쓴맛도 나고. 그래서 되게 경도 120 이상이다 그러면은 경수, 이하다 그러면 120인가?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수와 연수에 구분할 때 120인가 하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높으면은 경수, 낮으면은 연수. 그래서 높으면은 물맛이 없고 낮으면은 물맛이 좋고. 몸에 좋은 물 경도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아요. 미네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삼탑 정수기를 팔아보면 물속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 무기 미네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해롭다고 하면서 이걸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삼탑 정수기물은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거의 증류수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물속에 미네랄이 있는 것을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광고를 했던 거예요. 홍보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봐보세요. 우리나라 학교, 그 다음에 어떤 공중보건 어떤 시설이나 공원 같은 데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 휴게소 같은 데 전부 다 역삼투압 정수기예요. 그 역삼투압 정수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뒤에 물이 빠져나간 드레인 호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항상 조금씩 흐르죠. 완전히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공기 중에 조금만 받아놓고 조금만 되면은 6.5 정도 되는 산성도로 바뀌어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생 애들. 전부 다 혈액이 산성화되죠. 역삼투압 정수기는 원래 미 해군에서 개발한 거예요. 해군에서. 바닷물에서, 바다에 오래 떠 있잖아요. 잠수함 같은 데서. 바다에 오래 떠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생활하수로 배에서 함상에서 생활하수로 썼던 거야. 그리고 식수는 어떻게 했냐? 식수는 응급사태 때만 그걸 먹었지. 식수는 어떻게 했냐면은 애초에 육지에서 떠날 때 항구에 왔을 때 거기다가 식수, 담수 탱크가 있어요. 식수를 따로 탱크에 넣어서 그것은 식수로 따로 썼고, 바닷물을 걸러서 만드는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은 바닷물에 미네랄이 많잖아요. 이걸 전부 걸러버리면 역삼투압 필터를 통해서 전부 걸러버리면은 증류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물이 역삼투압 정수기로 만든 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들은 해군들이 뭐 했냐면은 생활하수로 썼어요, 그걸. 샤워하고 하는 이런 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는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에서 철거되기 시작하는데, 경도가 높으면 물이 뻣뻣하단 말이에요. 물 몸넘김이 안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생수 인터넷 같은 혹시 보면은요, 생수를 얘기하는데 경도 또 제주도에 무슨 H수 있잖아요. 거기도 경도가 높다고 그래요. 또 제주도에 무슨 또 용암수 해가지고 경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도가 좋은 물이, 높은 물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용암수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경도 얘기를 하지. 문제는 경도를 높이면 물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쭉 봤더니 경도가 가장 높은, 인터넷상에서 보면은요, 경도가 가장 높은 물이 이게 경도 200인가 되더라고요. 용암수라는 그 물을 봤더니 200이어가지고 이 200을 앞에다가 쫙 그 라벨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물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몸에 좋은 물 해가지고 이게 사랑의 자 써놨네요. 경도 300 이렇게 써졌어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 중에 경도 300짜리는 없어요. 경도 300이 되면 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경도 300이다 여기에는 뭐냐면은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요게 경도가 가장 높다라는 얘기는, 국내 시판 생수 중에서 경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네랄수라는 얘기예요. 미네랄 워터. 이게. 근데 이것만 있느냐? 우리 몸속에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 세포의 생명과 관련된, 세포의 모든 대사와 관련된 직접 관련한 미네랄인데, 그게 4대 미네랄이 있어요. 4개의 중요한 미네랄. 이게 뭐냐면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바닷물에 있기 때문에 나트륨은 조절했어요. 아예 없앤 게 아니에요. 일부러 놔뒀어요. 칼륨, 바닷물 속에 칼륨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트륨이 훨씬 많죠. 칼슘, 마그네슘 다 있었던 얘기. 이걸 조절한 거예요. 이걸 빼면은, 이걸 줄여버리면은 물맛이 부드러워요. 이 경도를 높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이 4대 미네랄을 이렇게 가능한 한 균형 있게 하려고 해서 물맛을 보존한 상태에서, 그래서 나온 게 경도 300짜리인데, 이 물이
마셔보면은 경도가 높은데도 목 넘김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게 물 참 잘 만들어진 물이에요. 배합이. 그래서 여기 보면 당당하게 써놨어요. 여기에 당당하게 뭐냐면은 나트륨 얼마, 칼륨 얼마, 4대 미네랄, 중요한 미네랄, 칼슘 얼마, 마그네슘 얼마 하고 당당히 써놓은 거예요. 대단히 좋은 물입니다. 그리고 싸고. 근데 해양 심층수 중에서 이보다 훨씬 싼 물들이 인터넷 보면 쫙 있어요. 팔리고 있는 물들. 우리 게 제일이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자기네께 제일이니까.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도 300짜리는 이거다는 얘기죠. 우리의 몸에 좋은 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염소 문제. 아까 같이 염소는 이 염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혈액을 산성화시켜요. 샤워할 때 피부로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양은 그 물을 먹었을 때보다도 똑같은 양을 내가 먹는 거하고 수돗물을 먹었을 때와 피부에 뿌렸을 때 3배나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 몸속으로. 그러니까 샤워하는 순간 다 흡수된다는 얘기입니다. 샤워할 때 들어가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이 염소에 의해서 많은 이 염소화물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염소화물이 만들어지고, 이름으로써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혈액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강으로 들어가고, 소화기, 호흡기, 구강, 그리고 피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피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샤워하는 순간에, 자, 우리는, 야, 이거 물은 안 먹을 거야.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는 염소, 가스, 화장실 내에서. 그 다음에 피부에 닿는 물에 남아있는 염소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영장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내 수영장에. 실내 수영장에 가보세요. 머리카락이 전부 부석부석 다 해져요. 왜냐면은 이 머리카락이 염소가, 이 수영장은 엄청나게 많은 이 염소를 소독을 합니다. 그래야 거기 오줌 싸도 괜찮고 침 뱉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세균으로 바글바글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없도록 완전히 강하게 염소 소독을 해요.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피부로 들어와서 피부 건조, 피부 가려움증, 그 다음에 머리 푸석푸석해지고 피부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기는 좋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물속에서 노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염소가 들어갔을까요? 혈액이 산성화되고. 건강해지려다가 건강 망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속에서 그렇게 운동할 것 같으면은 사람 발에 물갈퀴가 있지, 손에도 물갈퀴 있어야 되고, 없잖아요. 걸어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담샘 있죠? 요건 100% 제거입니다. 뭐 하니까는 99.9%라고 하죠. 염소 제거. 그리고 비타민 C, 레몬 600개 분량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세그먼트 필터가 들어있는데, 이게 5마이크로메타 이상의 이물질을 걸러내요. 이게 녹, 기생충 아래서부터 여러 가지 부유물질들, 이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있냐? 천연 아로마. 이름으로써 아로마 테라피. 즉, 샤워를 하면서 우리는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에센스 오일, 허브 있죠? 허브에 나오는 이 향들은 음이온들이에요. 음이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향을 우리가 몸속에, 이 향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기 로즈마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흔히가 있죠. 그 다음에 민트나 있어요. 그럼 저는 흔히 이렇게 우리
가다 보면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민트나 로즈마리죠. 저는 갈 때 꼭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렇게 손을 만져야 꼭 맡아요. 일부러 몇 번도 맡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남의 집 가게에 들어갈 때도 있으면 꼭 가서 맡아서 맡고 들어가요. 이게 이 향을 맡게 되면은 30초 이내에 혈액으로 전부 퍼져요. 그 향이 내 몸속에. 그래서 붙어있던 적혈구, 우리가 먼지나 이런 것들은 양이온이거든요. 화학물질들은. 또 화학 냄새, 이건 전부 다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적혈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러한 허브 향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우리가 피곤할 때 이렇게 이런 아로마 허브, 그러니까 허브 있죠. 우리가 허브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때 피로가 확 풀리는 거죠. 왜냐하면 혈액이 맑아지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진 향수도요, 건강에 해로워요. 왜냐하면 그건 화학이니까. 그것은 양이온이니까요. 향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근데 천연향은, 아로마는 아무리 허접한 것이어도 그건 건강에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담생은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또 많이 홍보하세요. 시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대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 건데 심지어 굉장히 싸게 파는 그런 곳에도 있어요. 문제는 품질이 다르죠. 써보면 알아요. 혹시라도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우리 제품을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누가 전달해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도 그거 쓴다. 근데 그거 훨씬 싸다. 우리 가격에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게 이렇게 사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거 쓰라고 그래. 그랬어요. 쓰라고 하고 그 대신 그것도 쓰고 요거 한번 선물해 줘봐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은 나중에 쓰고 역시 다르다. 그러면서 싼 건,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싼 것은 이유가 있구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허브는 아로마 있잖아요. 그 아로마의 질도 다 달라요. 저희 것은 이태리산과 프랑스산을 써요. 그리고 비타민C도 영국산이냐 중국산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영국산 비타민C를 써요. 그래서 보면은 그 속에 비싼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만큼 거기에 면면이 들어있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나중에 고객을 만났을 때 응대해 주시길 바라요.